안녕하세요. 조경학과 가면, 관련 학과 가면 어디로 취직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경 직종 관련 취업 분야 뭐가 있는지 회사 쪽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업종으로 가는 거 말고요. 그냥 일반 중소기업 정도 회사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여부가 어떤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 볼게요. 자, 조경 직종의 그 업무에 따른 대분류라고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일했던 경험과 관련 직종에 취업한 이제 지인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제가 한 개인적인 분류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회사들을 다 다녀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같이 협업했던 회사들 그 봤던 거, 그다음에 저의 지인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분류를 좀 해본 거예요. 자, 조경은요. 시험 보실 때 자격증 시험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혹은 조경학과에 다니시는 분들은 요 프로세스로 간다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계획이 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한다고 요 순서대로 간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 순서대로 해놨는데, 자, 맨 처음에요. 조경 관련 컨설팅 회사라고 했는데요. 이 컨설팅이라는 거는요,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지를 어디를 하는 게 좋을지, 어디를 개발하면 될지, 뭐 요런 것들 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컨설팅하고 요 곱하기요. 기본 더하기로 할까 그러나? 기본 설계. 자, 컨설팅 하는 거 내용 플러스 기본 계획, 설계가 아니라 계획이죠. 기본 계획 부분을 일합니다. 그리고 조경 설계 회사는요, 기본 설계만 하는 회사는 좀 드물고요. 계획에 기본 설계. 근데 요거는 여기 지금 밑에 기타에 있는 환경 디자인 회사에서도 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좀씩 달라서 그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경 설계 회사라 하면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모라 그래서요, 공사비 내역서를 짜요. 이 설계된 거를 토대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짜내는 거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시방서라는 게 붙죠. 자, 이런 용어들은 조경을 안 접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뒤쪽 가서 좀 더 설명을 하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시공회사. 시공회사는요, 실시 설계, 여기서 된 조경 설계회사에서 된 그 실시 설계를요, 실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그에 맞춰서 변경을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계획 단계, 여기 설계 단계에서 뭐 내가 뭐 마사토를 쓰려고 했어. 근데 마사토가 안 구해져. 이건 얘예요, 얘.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마사토가 안 구해져. 그래서 얘를 뭐 다른 어떤 걸로 뭐 대체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실시 설계 변경이 필요하죠. 그런 변경을 하는 게 실시 설계 변경. 그래서 이 변경된 거를 통해서 또 공사비 내역서를 산출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시공을 시행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리회사. 관리회사 말 그대로 관리예요. 식물 관리, 미관상 관리. 예쁘게 한다는 거죠. 식물 잘 자라게 해주고, 예쁘게 자라게 해주고, 병충해 관리, 병 안 걸리게 해주는 거. 그 외에는 시설물 회사. 우리 들어가는 벤츠,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 이런 거 다 시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주로 요 두 회사, 요 회사 협업하겠죠.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 회사. 그 다음 실내 디자인으로도 조경하셔도 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가시려면 좀 더 갖춰야 될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럼 컨설팅 회사 뭐 해요? 자, 컨설팅 업무는요, 보고서 관련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 대상지를 분석하고요. 대상지 주변 분석하고요. 이 사업 대상지가 상품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 대상지에서 어떤 부분이 상품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주로 이 컨설팅 회사들은요, 서울도 있겠지만 서울보다는 이제 지방 쪽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도나 뭐 시, 군 이런 데, 군은 잘 거의 도로 많이 있기는 한데, 시로도 있다. 도하고 시 이런 데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색채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요,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 사업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컨설팅 업무예요. 이 컨설팅 업무에 기본 계획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들어가? 여기를 분석을 다 했으면 여기서 그러면은 뭐 할 건데 했을 때 그게 기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설계도면을 작성하고요. 요거를 평면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투시 이미지, 우리가 보는 사진 같은 그림 같은 이미지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뽑아냅니다. 실제로 지어진 게 아니고 어디까지, 이거는 지금 계획 단계니까. 여기는 되게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점점 세분화돼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업무를 위해 필요한 능력, 자, 대상지 분석 및 상품성 분석들 등의 이제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도면을 볼 수 있어야겠죠. 도면 못 보면 거기 사업 부지 대상지 현재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지? 하면은 뭐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분석을 어떻게 해요? 그죠? 설계 도면 볼 수 있는 능력, 도면 기호나 도면 용어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관련 프로그램은 일단 이런 도면들 보시려면 오토캐드라고 해서 이런 도면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키셔서 대략 사이즈라도 잴 수는 있어야겠죠. 아주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포토샵, 어도비사에서 나온 포토샵과 어도비 일러스트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야지 이 회사에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걸 다 못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더라도, 다 잘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뭔지 알고 가서 내가 배워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취직이 되겠죠. 그죠? 면접 볼 때 다 물어봐요. 뭐뭐 할 수 있냐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경
설계회사. 우리가 흔히 조경으로 취업할래요 하면 많이들 생각하는 게 설계랑 시공입니다. 자, 그럼 이 설계도요. 기본 설계하고 기본 계획하고 기본 설계만 하는 회사도 있고요. 기본 설계하고 CC 설계만 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 CC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회사도 있고요. 설계회사도 유형이 다양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 자, 기본 설계를 하려면요. 그리고 설계사에서도 뭐 1팀은 기본 설계팀, 뭐 2팀까지도 기본 설계팀, 뭐 3팀은 CC 설계팀.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3팀에서 CC 설계를 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나뉠 수 있어요. 어쨌든 자, 기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설계 도면 작성, 기본 설계 도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 계획 앞에 컨설팅 회사 같은 데서 이제 계획안이 넘어와요. 그럼 그 계획안을 갖고 설계 도면을 작성해요. 그럼 이제 컨설팅에서 이만큼 문뜨려가지고 그 회사에서 기본 계획을 이만큼 문뜨려서 해서 설계회사에 줘요. 그럼 설계회사에서는 얘를 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뭐 1이었으면 얘는 1 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화. 기본 설계에서 얘를 CC 설계에서는 더 구체화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기본 설계 단계까지만 해도요. 일단은 도면 컬러링, 그러니까 뭔지 더 알아볼 수 있게 예쁘게 이제 색칠을 다 해주고요. 도면을 캐드로 친 도면을 컬러링을 해주고 3D 모델링, 리터칭을 통한 가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될지 이미지를 좀 보여줘야 돼요. 기본 설계 단계에서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갑시다 했으면 얘를 실시 설계 단계로 내려와서 좀 더 실제 시공할 수 있는 단계로 구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견적을 받아요. 어떤 거에서요? 시설물들 다 견적받고요. 만약에 구조물을 만들면 그 구조물 제작할 수 있는 단가를 뽑습니다. 뭐 내가 돌로 된 벤치를 만들 거예요. 뭐 이런 돌로 된 벤치를 만들 거예요. 여기 요 돌 가로 세로 높이 해서 요거 부피하고 이 돌 가격하면 아니면 이걸 하나로 된 통으로 된 돌을 할 거면 이거 하나 통으로 하는데 얼마 하는 거를 물가정보지라는 데서 물가정보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하는지를 찾아가지고 견적서를 만드는 거죠. 견적서. 그래서 얘랑 거의 같이 가요. CC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금액을 뽑는 거예요. 산출. 공사비 내역서 산출. 이거 시공 가면 이거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건 또 아니긴 해요. 실제로 시공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겠죠. 재료 구매. 재료 구매가 내가 여기 CC 설계 단계에서 말한 재료가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비싸서 못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지형에 맞춰서 하기에 그 재료가 알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또 그래서 변경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 설계 단계에서 CC 설계 단계로 넘어가면서 실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공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 것들로 CC 설계 도면을 다시 작성을 하고 그래서 CC 설계 도서가 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그래도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3D 가상 이미지까지는 안 만들더라도 이 평면 도면 정도는 컬러링을 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이게 CC 설계 도서에 보통 들어가고요.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거는 케바케예요, 케바케. 자, 그 다음에 공사 내용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뭐 공사들이 토공사, 그러니까 흙 가지고 나르는 뭐 토공사, 식재공사, 벽돌 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나뉘겠죠. 그럼 이 공사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꼭 지켜야 되는 것들, 뭐 아니면 특별하게 알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게 시방서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뭐가 있을까? 설계도면 작성 능력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 설계도면 작성하려면 오토캐드 프로그램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설계회사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못 들어가요. 오토캐드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를 막 수려하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신입으로 들어갈 거니까. 경력직이면 당연히 할 줄 알 거고 신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기본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본 정도만 해도 들어가면은 엄청 야단 맞으면서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실무에 들어가는 툴들을 많이 좀 배우고 가시면 좋은데 뭐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도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매번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도면 컬러링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3D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도면 컬러링 작업 캐드하고 포토샵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고요. 자, 3D 이미지 구현하려면 3D 프로그램이랑 포토샵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당연히 내가 만든 거 어필해야 되니까 PPT 프레젠테이션 해야겠죠. 파워포인트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이 파워포인트 예쁘게 만들려면 포토샵과 일러스트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시방서 보통 한글로 많이 작성합니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이걸 막 수려하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 컨설팅에서는 한글을 좀 잘해야 돼요. 일러스트하고 파워포인트 이렇게 세 개를 앞에 회사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앞에 컨설팅에서는 근데 설계에서는 한글보다는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세 개를 잘하는 게 좀 관건. 그 다음에 우리 이 견적서 내려면 엑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공무를 할 때는요 EBS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우리 그 교육방송 EBS 아니고요. EBS라고 해서 요 견적 내는 이 견적서 공사비 내역 산출을 엑셀보다 좀 더 전문화되게 해주는 단가가 다 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EBS 프로그램은 안 써봤지만 공사비 내역서 작성해봤거든요. 저는 엑셀로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공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설계회사에 요것만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좀 큰 회사면 작은 회사는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요런 게 있어야 되고요. 설계회사는 조격 자격증 있으시면 유리합니다. 당연히 급이 높은 기사나 산업기사가 더 유리하겠죠. 기능사보다는 이렇게겠죠.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해요. 왜냐면 공사 이론 관련된 그 일을 따려면
기사 자격증 보유한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규모가 큰 걸 맡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이 있으신 게 취업에 유리. 자, 그다음 시공회사. 자, 시공회사 말 그대로 시공이 주예요. 시공회사니까 시공이 꽃이죠. 현장 관리, 자재 구입 및 반입, 현장 시공, 그 작업자 관리 등등의 시공 업무를 하게 됩니다. 현장 관리는 이제 당연히 그 현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재 구입. 여기 실제로 공사에 들어갈 자재들을 구입하는 것도 시공 업무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얘를 구입한 애들을 제대로 반입을 해서 시공이 제대로 되려면 작업자분들 관리가 돼야겠죠. 자, 조경 시공 그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요. 내가 직접 땅 파고 내가 직접 포크레인 파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겠죠. 그거를 알고 있어야 현장 시공 작업자들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이건 조경공과 일반공으로 나눠요. 그래서 조경공은 조경공의 일당이 다르고 일반공은 일반공의 일당이 달라요. 그래서 요 분들을 데리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공의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그게 시공의 꽃은 요거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공을 할 때 이제 현장을 보니까 여기에는 원래 실시설계 도면에는 소나무를 막 10개 심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시세가 갖고 있는 그 공사비 내역서 공사비 떨어지는 거하고 대비를 했을 때 10개를 살 수가 없어요. 혹은 뭐 4m짜리 10개를 사라 그랬는데 3m짜리 10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크기 조절을 좀 해야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설계 도면을 수정해야겠죠. 이게 수정이 돼야지 나중에 이거 수정된 거를 바탕으로 공사비 내역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내역서가 나와야 시공에서도 돈을 받겠죠.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산할 때 정산도면이라는 걸 따로 쳐요. 이제 금액 받으려고 치는 거. 그 다음에 완공도면은 이제 여기가 다 돼서 이제 도면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시공을 하면 신고도 하고 뭐 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준 도면이 완공도면이에요. 그럼 이제 원래 실시설계 도면보다는 정산도면이랑 완공도면은 좀 더 축약돼 있지만 중요하고 들어가야 될 내용은 다 들어가요. 얘네 비슷한데 구성이 조금 다를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도면을 어떤 형태로 해서 해주느냐예요. 자, 그리고 요거에 맞춰서 공사비 내역서 산출, 그다음 견적서 포함, 영수증 다 들어가겠죠. 실제 공사 집행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돼야 돈을 제대로 받겠죠. 그래서 시공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얘하고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실시설계는 외주도 많이 줘요. 제가 이런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합니다. 어쨌든 업무에 의해 필요한 능력은 자, 실시설계 도면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정산도면이나 완공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요거는 오토캐드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관리 및 현장 시공 작업자 관리 능력, 자재 구입 능력, 자재 반입 및 관리 능력. 내 나무를 잔뜩 사왔어요. 근데 추운데 관리를 안 하고 내다 놨더니 심으려고 보니까 다 죽었어. 어떻게? 완전 손해죠. 회사가 완전 손해를 보는 거죠. 관리 능력도 중요해요. 들어왔으면 자재를 때에 맞춰서 들여오고 그 들여온 자재를 때에 맞춰서 관리해주는 것까지. 요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죠. 시공회사 다니려면. 자, 관련 프로그램 캐드하고 엑셀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컴퓨터의 능력을 좀 덜 요하는 대신에 자, 체력적인 능력을 요하죠. 체력과 지식이 필요하죠. 어떤 거? 현장 지식. 자, 여기도 조경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설계회사만큼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쬐끔 컴퓨터를 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커컴퓨터랑 별로 안 친해. 난 현장에서 구르는 타입이야. 이러신 분들은 시공회사가 더 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학교 같은 데서 실제 뭐 이 시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조경 기능사 정도 근데 원래 이쪽으로 학력이 없어서 경력이랑 학력이 없으면 조경 기능사밖에 처음에 못 따세요. 요걸 따고 직업학교에서 어느 정도 시공에 대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취직하실 수 있는 게 시공회사인 거예요. 좀 더 앞에 설명드렸던 두 회사 직종보다는 시공 쪽 회사가 학력의 구애를 좀 덜 받아요. 이 앞에 설계회사는 사실은 기사 자격증이 유리하다고 했죠. 그만큼 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학력이나 경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구애를 받겠죠. 컨설팅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석 작업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학력적인 부분이 받쳐주는 사람들을 좀 원해요. 아무것도 내가 조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경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면 면접 볼 때 안 보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관련된 학력이나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더 취직하기 쉬운 건 조경 쪽은 시공회사가 조금 더 쉽다기보다는 들어가서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거. 앞에는 조금 배운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가 전제가 되겠죠. 자, 그럼 관리회사. 자, 조경 관리회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식물관리, 미관상관리, 병충해관리. 식물을 이제 뭐 새로운 식물을 들어오면 식재하고 이식하고 이런 거 하겠죠. 그리고 미관상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전정도 해주고 관리도 해줍니다. 예쁘게. 그 다음 병 안 걸리게 병충해관리 해줘야 되고. 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할까요? 호텔, 리조트 이런 데서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수목원, 동물원 이런 데도 하겠죠. 자, 호텔이나 리조트, 수목원은 자체적으로 규모가 크니까 이런데 동물원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데 우리 흔히 아는데 뭐 어린이 대공, 호텔에 있는 정원 관리 이런 것들 다 관리에 들어가요. 얘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얘네 자체적으로 조경 관리할 사람을 뽑아요 대부분. 자, 근데 소규모로 된 데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경 관리 회사를 용역으로 씁니다. 조경 관리만 하는 회사들이 관리 회사에서
여러 군데를 가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주에 한 번씩, 뭐 3일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주기를 두고 여러 개들과 계약을 해서 이제 일정한 주기로 가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데들은 사람도 관리를 하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데 아니고 소규모로 되어 있는 데들은 용역으로 쓰는 거예요. 업체를 고용을 하는 거죠. 관리회사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회사로 된 데에 취직하실 수도 있고 호텔에 취직하실 수도 있고, 호텔이나 리조트는 비슷하죠. 소규모 호텔들은 용역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리조트, 우리가 흔히 아는 지방에 있는 큰 리조트들은 특히나 사람을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수목원도 규모가 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동물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 회사가 은근히 은근히 이런 건 대기업이잖아요. 은근히 대기업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이긴 해요. 근데 이 관리 회사에서 일을 하시려면 정말 식물에 대한 필요한 능력이죠. 식물, 식재미, 이식, 생장, 병충해에 대한 지식, 원예 쪽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앞쪽은 실질적으로 식물을 관리한다든가 식물을 키운다든가 하는 부분은 적어요, 좀. 시공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식물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식물만 하지 않고 뭐 포장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개를 다 같이 하죠. 하지만 조경관리회사는 직접적으로 식물을 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경학과에 갔지만 원예 쪽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식물에 대해서 빡세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경관리회사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얘는 사실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거는 서울에서는 용역회사로 작으니까 규모가 리조트는 없을 거고, 그 용역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겠지만, 조금 지방으로 내려가시면 가깝게 에버랜드만 해도 이런 사람 구하겠죠. 서울엔 어린이대공원이나 가깝게 과천에 서울랜드 이런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팀 이름은 다 다르겠지만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수목원 이런 데 다 들어가시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은 다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고 어느 쪽에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를 보시면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럼 기타 관련 직종 회사, 자, 유사 직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시설물 회사는요, 보통 조경 시설물 회사예요, 대부분. 왜냐면 시설물 회사가, 실내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뭐예요? 가구죠. 그럼 가구 회사가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외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조경으로 봐요. 환경 디자인이나 조경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 시설물 회사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휴게, 놀이, 편의시설, 뭐 휴지통 이런 거예요. 휴지통, 자전거 놓는데, 뭐 그다음 버스 정류장 이런 거. 근데 이제 휴게, 놀이, 편의를 묶어서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지만 놀이만 하는 회사도 있고요. 휴게, 편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크게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게 중에서도 뭐 어떤 특정한 공간에 대한 뭔가를 디자인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것도 뭐 사실은 시설물 회사도 한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막 그 한 가지 똑같은 그 회사, 시설물 회사 하나들이 막 똑같이 휴게, 놀이, 편의, 휴게, 놀이, 편의, 휴게, 놀이, 편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시설물이다 보니까 약간 가구 같은 밖에 있는 가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하죠. 퍼니처라는 말이 들어가요, 가구.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이런 산업 디자인에서 실외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 공공 디자인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로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쭈루루루 연결돼서 구청이나 시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이름을 환경 디자인으로 갖고 가기도 하고 조경 시설물 회사로 갖고 가기도 하고, 뭐 그거는 이제 뭐 연구소 같은 이름으로 가기도 하고, 그건 이제 회사 이름 이제 오너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일들이 한 개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 겹치게 돼 있어요. 조경 시설물 회사는 실시설계 회사랑, 그러니까 설계 회사랑 시공회사랑 협업 많이 하겠죠. 협업이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공생관계죠. 여기서 이제 시설물회사에서 설계회사에다가 우리 거 써주세요. 우리 거 너 되게 제품 괜찮아요. 뭐 어필해서 여기 썼어. 여기 시공회사에다 넘겼어. 이 시공회사에서도 괜찮으면 쓰고 아니면 교체하겠죠. 시설물회사가 또 시공회사에도 우리 거 좀 써주세요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조경 시설물 회사가 유사 직종으로 보실 수 있고, 이 조경 시설물 회사를 들어가시려면 자, 캐드 도면하고 3D, 포토샵 이거 세 가지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종의 산업 디자인이기 때문에 3D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자, 이 3D 프로그램도 종류가 다양한데 앞에 얘기해 드렸던 설계회사 쪽은 스케치업이라는 것과 맥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많이 돌려요. 근데 요즘 스케치업이 더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설물 회사에서는 라이노라는 걸 또 씁니다. 얘가 산업 디자인 쪽 3D 프로그램이거든요. 맥스나 라이노. 잠시 다르죠? 쓰는 프로그램마저도. 자,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 회사. 환경 디자인 회사는요, 사실은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계획하고요, 기본 설계가 합쳐진 형태로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색채나 경관에 관련돼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뭐 공공공간 디자인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합쳐진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조명 디자인이랑 뭐 경관 디자인, 공공 디자인을 같이 한다든지 뭐 그냥 색채 디자인만 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소규모겠죠. 이것만 한다고 하면. 환경 디자인 회사는 이 환경 디자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환경이 많은 그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요. 조경의 업무도 들어가고 실내 업무도 들어가고 뭐 공공 디자인도 들어가고 육교나 이런 걸 디자인하기도 하거든요. 환경 디자인 회사에서. 그러면 약간 시설물의 영역에도 들어가죠. 버스 그 쉘터나 이런 것들은 환경 디자인 회사에서 그냥 아예 디자인을 해서 이제 시설물에 제작을 의뢰해서 거기서 뭐 좀 더 다듬어서 설치가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얘도 업종상으로는 여러 개 겹쳐요. 근데 조경의 유사 직종으로 볼 수 있어요. 유사 직종이죠. 뭐 아예 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니까. 그다음 실내 디자인 회사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사실은 조경이랑 유사 직종이기는 해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는 플러스 엑셀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조경은요 계획하고 설계, 뭐 실설계까지만 하고 그런 설계사들에서 그런 것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내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는요 계획하고 설계 도면 작성해서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인테리어 시공까지 보통 다 해요. 설계만 하는 회사는 좀 드물고 큰 회사 안에 설계팀 무슨 팀 나누면 모르겠는데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조경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업무 프로세스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보통은 없어요. 건설사에서도 건물은 자기네들이 하고 조경은 설계는 설계사에, 시공은 시공사에 줍니다. 실내 디자인 회사는 크면은 그 큰 거를 덩어리를 나눠서 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은 규모가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조경 쪽 공부하신 분들이 실내 디자인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쓸 수 있는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배우시고 나서 실내 쪽으로 좀 더 내가 공부를 하면 취업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사 직종으로 노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이렇게 놓았지만 여기 세 개에 다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조금씩 더 필요한 거, 덜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환경 디자인 회사에 더 포함이 되는 이야기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3D 구현 능력은 필요하고 도면 컬러링 능력도 일부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정도 능력이 필요하고요. 실내 디자인 회사는 들어가려면 실내 건축,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있어요. 얘는 2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있으시면 들어가는 데는 유리합니다. 환경 디자인 회사는 자격증 보다는 능력이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잘 해가시면 더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가기 수월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게 이제 직종들 설명을 드린 거고, 즉 그래서 회사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있다. 앞쪽에서 좀 설명을 다 드렸죠. 자, 기본 설계도 들어가지만 계획에 가깝다고 했죠. 계획이라고 했죠. 설계라고 써놨네. 자, 그 컨설팅 회사하고 환경디자인연구소 이런 식의 이름으로 있고요. 컨설팅하고 기본 설계가 합쳐지면 조경 관련 디자인 회사나 설계 회사로 보고요. 이 컨설팅, 그러니까 이 컨설팅 플러스 기본 계획을 하면서 기본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합쳐진 조경 설계 회사, 무슨 설계회사, 조경 설계사, 무슨 조경 설계사,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애들이 주로 이런 업무를 같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경 설계랑 시공을 같이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좀 소규모 공사를 하는 데죠. 큰 공사 하는 데는 실시 설계 업무를 맡으면서 시공까지 하려면 회사 규모 진짜 커야 돼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들은 좀 작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어디까지나 제가 본 거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 시공회사는 실시 설계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조경 시공회사는 조경 시공사라고 보통 삐 조경 시공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조경 관련 학과를 가면 내가 갈 수 있는 회사들은 어디가 있을까? 제가 조경을 전공하고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데는 관리 쪽 가셔가지고요. 그 호텔이나 리조트나 이런 데로 가는 게 대기업 쪽 가실 수 있는 길이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보신다든지 다른 이제 업종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회사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건 뭐 공무원 시험을 보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물론 공무원도 조경 직종 있고 뭐 비슷하게 산림 직종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갈림길이 나뉘겠죠. 어쨌든 회사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 정도 회사를 가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경이랑 관련 없는 전공입니다. 저 조경 쪽 갈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경 쪽은 전문직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취업은 좀 힘들어요. 조경 기사, 산업기사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시험 응시 자체가 돼요. 그러니까 경력이나 학력이 전혀 없다면 조경 기능사밖에 취득이 불가해요. 이거 따야 돼요.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근데 조경 기능사 자격증 하나만 있고 관련 지식이 아예 전무하다. 그럼 조경 관련 회사 그냥 취직은 힘들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서 일 배우게 해준다. 오케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시공 쪽은 그래도 뭐 어떻게 말 잘해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들어가서 엄청 열심히 배울게요, 해주세요. 그다음 그 회사도 사람 급하고 뭔가 아다리가 잘 맞아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조경 관련 직종으로 취직을 하고 싶은데 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조경 관련 학력이 전혀 없어요. 조경 쪽으로 직업훈련 받으세요. 요즘 직업훈련 기간이 많아요. 근데 조경 쪽으로 직업훈련이 있는 데가 설계 쪽보다는요 대부분이 시공 쪽이에요. 왜냐면 관련 뭐가 없는 상태에서는 설계 쪽보다는 시공 쪽이 좀 더 학습을 짧게 해도 빨리 취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여긴 기능사 자격증 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어디 뭐 있어요 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기는 어려워요. 저도 다 아는 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조경 설계 쪽보다는 시공 쪽이 그래서 직업훈련 후 취직이 수월합니다 라고 제가 써놨죠. 그리고 그래서 조경 시공 관련 직업훈련이 직업학교들 쪽에도 많은 편이고, 자, 유사직 쪽의 학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조경 설계 쪽도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면접 잘 보시면 취직 어렵지 않아요. 유사직 종이라 하면 뭐 실내 디자인 했다든지 뭐 산업 디자인 했다든지 뭐 편집 디자인은 좀 유사직 종이라고 하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툴들은 어느 정도 다르실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조경 설계 쪽으로도 이제 취직을 하실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고 좀 소규모 회사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경력을 쌓아서 옮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취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설계 쪽, 조경 설계 쪽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쪽으로 좀 설계를 배우고 싶다 하시면요. 직업훈련 중에서요. 환경 디자인 쪽을 좀 찾아보세요. 근데 이 환경 디자인 쪽이 보통 실내 디자인이랑 거의 겹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커리큘럼이요. 저도 직업훈련으로 이 환경 디자인 하면서 실내 디자인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오셔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취업을 도와드렸는데, 제가 시키는 건 아니죠. 도와드렸는데 실내 디자인 쪽으로도 가실 수 있고 일단은 이런 환경 디자인 쪽에서 배우시다 보면은 또 다른 쪽으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3D 디자인 하시는 대로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시공 쪽으로 해가지고 이 환경 디자인 설계 쪽을 배웠는데 나는 설계를 배워보니 안 맞아. 그냥 시공으로 갈래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시공으로도 가기도 하고, 뭐 그냥 이제 실외 시공 하는데 여러분들 공공 디자인 같은 거 하는데 그런 데로 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일단은 좀 배워보시면 그게 좀 다르긴 한데, 설계 분야 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CAD, 그다음 3D, 포토샵, 일러스트,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조경 쪽을 못 배우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내가 실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유사 직종의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과정을 좀 하시면서 실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시면 취업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물론 취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필요하고 면접도 잘 봐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잘해야 되고 뭐 다 필요하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가닥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취업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분들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잘 결정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